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언소주 사설 탐정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5일자 조선일보 사설, 대법원장 탄핵 협박, 청와대가 자제시키길이라는 글을 함께 해부해볼까 합니다. 기사를 꼼꼼히 읽어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논리의 비약과 교묘한 프레임 전환이 아주 전형적으로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뉴스를 읽을 때는 단순히 글자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의 행간을 읽어내야 합니다. 이 사설이 던지는 껍데기, 팩트와 그 뒤에 숨긴 진짜 의도, 인텐트를 제 나름의 분석 틀로 짚어보겠습니다. 1. 현상과 본질 구분, 사법개혁을 방탄으로 둔갑시키는 마술. 조선일보는 이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3법, 법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언법, 처리와 일부 의원들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하나로 묶어냅니다. 그리고 이를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죠. 이것이 기사가 독자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현상, 즉 껍데기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뭘까요? 바로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이자 도도한 흐름을 대통령 개인의 방탄이라는 비좁은 프레임으로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주권자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성역으로 남기를 바라는 기득권 카르텔, 보수언론과 사법부, 이 방어기제가 작동한 것이라고 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재판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방패막이로 악용하는 것이죠. 이 논리적 허점 타격,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합리적으로 추론해보자고요. 조선일보의 논리대로라면 이번에 통과된 사법 3법이 온전히 대통령 한 사람만을 구하기 위한 맞춤형 법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안의 내용을 보십시오. 판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해 판결하면 처벌하자는 법 왜곡죄, 억울한 재판 결과를 헌법재판소에 따져 물을 수 있게 하자는 재판소원법, 그리고 살인적인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대법관 수를 늘리자는 대법관 증언법입니다. 이게 어떻게 특정인 한 명을 위한 법안이 됩니까? 오히려 유전무죄 무전유죄나 법관의 자의적 독재에 눈물을 흘리던 평범한 시민들을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민생 법안 아닙니까? 대법관을 늘려 재판을 빨리 받게 해주자는 게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건 인과관계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설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민주당의 조치가 80여 년간 지켜져 온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요. 저는 여기서 헛웃음이 났는데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80년 동안 사법부가 굳건히 지켜온 게 도대체 뭡니까? 과거 군사독재 시절 억울한 시민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던 사법살인에 침묵하고 전관예우로 자기 식구들끼리 짬짬이 하던 그들만의 철옹성 아니었나요? 그걸 사법제도의 근간이라고 미화하는 대목을 보면 조선일보가 철저히 기득권의 시선에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게 명확해집니다. 3. 역사, 사회적 맥락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체적인 역사적 맥락을 봐야 합니다. 조선일보와 보수 단체들은 걸핏하면 삼권분립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데 삼권분립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권력을 쪼개서 서로 견제하라는 뜻이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주권자인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성역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시민사회가 피 튀기게 싸워온 것이 바로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찰 카르텔과 동전의 양면처럼 찰싹 붙어있는 것이 바로 사법 카르텔입니다. 지금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사법 3법을 추진하는 현상은 민주적 통제 밖으로 벗어난 비대한 사법 권력을 마침내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로 끌어내리는 역사적 진통의 과정입니다. 마무리하며 조선일보는 글말미에 청와대를 향해 민주당의 폭주를 멈춰 세우라고 점잖게 훈수합니다. 겉으로는 국가의 헌정질서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선출된 권력인 청와대와 의회 사이를 이간질하고 사법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노골적인 언론 정치에 불과합니다. 시민 여러분, 언론과 기득권이 만들어내는 거창한 논리에는 냉소하셔도 좋습니다. 대신 제도는 시대의 흐름과 주권자의 상식에 맞춰 변해야 한다는 우리의 평범한 상식에는 깊은 확신과 공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가 발전해온 합리적인 경로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찾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